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HSK 대표 강사 파고다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7월 14일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함께 청취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청취 3부분 많이 어려우시죠? 어떻게 문제를 풀지 저와 함께 낱낱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청취 3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바로 설명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설명문이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 대상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 보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설명문이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보기에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만약에 보기에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단어가 있다면 빨리 마음속으로 아, 이거는 설명문이구나. 그렇다면 설명이 바르게 나왔는지 혹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것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문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 주의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내 활용을 다르게 하라 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다 6급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3급부터 만약에 준비하셨다면 6급까지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 문장에 혹은 이 단어의 의미로 먼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접근하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청취는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소리가 들렸니? 이 소리가 나왔는데 넌 알아차렸니? 라는 소리 일치형 문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봤을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라고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소리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자의 소리만 유추하실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는 건데 왜냐하면 설명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 이 설명이 나왔냐 안 나왔냐 혹은 바르게 나왔냐 아니면 틀리게 나왔냐 이걸 체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다 읽는 것이 아니고 문장 속에서 키워드 빨리 찾으셔서 이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렇게 대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취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단문 하나에 문제가 3개에서 혹은 4개 정도 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단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제를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문제와 문제의 간격 혹 몇 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약 한 12초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3문제짜리 문제라면 여기는 한 36초 정도가 그 다음에 4문제라면 약 48초 정도의 문제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36초, 48초 이 청취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시간은 상당히 길고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제일 안 좋은 청취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자, 나는 눈 감고 있을 테니 넌 한번 훑어봐라. 내가 한번 소리를 기억해보겠다. 이러한 청취 문제 푸는 방법이 가장 안 좋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 보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문제 푸는데 절대로 그렇게 풀지 말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보기를 보시고 1차는 단어 나온다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눈을 반드시 크게 뜨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단지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뭔가 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키워드들을 찾으셔서 옆에다가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도 남겨놨어야죠. 예를 들면은 본문을 듣다가 찌엔캉 건강이 들렸다. 그러면 찌엔캉이라고 남겨놓은 친구가 맨 마지막에 문제를 봤을 때 혹시 찌엔캉이 보기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찾아가서 그걸 힌트로 꾸역꾸역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메모를 남기시는데 혹시 메모를 못 남길 수가 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소리를 남기려고 했는데 그 순간 벌써 뭐 녹음이 끝나버렸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들이 요새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가 메모를 남기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기서 그냥 마냥 위에 어떻게 나왔었더라 기억을 더듬을까요? 그건 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간 동안에 36초, 48초라는 시간 동안에 다음 문제의 보기들 3개, 4개, 7개 정도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기들의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 문제들의 소리를 체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득실 면에서 따졌을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청취 3부분 특히 설명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설명물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이 파트가 이런 이제 문제 푸는데 정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같이 한번 저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럼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문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선 보기를 보실게요. 보기를 잘 보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녹음 한번 틀어드릴게요. 一题是根据下面一段话：地球的南北极处于地球自转轴的两端，温度都非常低。不过南极比北极更冷，这是为什么呢？首先，南极洲是陆地，北极地区则是一望无际的海洋。
由于陆地降温快，海洋降温慢，因此冬季的南极要比北极更冷，这是造成两极温度差异的最重要原因。其次，南极洲的纬度高，太阳辐射相对较少。第三，南极圈内几乎每年都有极夜，这种极夜现象最长可达半年左右。也就是说，在这段时间，南极点根本就没有太阳辐射。与此同时，陆地热量也在不断散失，因此南极洲的平均温度比较低。另外，南极洲是世界上平均海拔最高的大洲，而北极地区的平均海拔仅与海平面相当，海拔越高，温度就越低，因此南极的气温要相对低一些。5. 关于南极洲可以知道什么？6. 造成南北两极温度差异的主要原因是。7. 根据这段话，下列哪项正确？ 자, 잘 풀어보셨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문제를 읽어주는 그 시간 어떠셨어요? 좀 의미가 있었나요?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 보기를 먼저 보시면 보기를 통해서 아, 이거 설명문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지금 5번에 있는 보기,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보기를 통해서 뭔가 북극, 남극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북극, 남극에 관한 설명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설명문이라고 한다면 일치하는 단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만약에 소리가太阳辐射가 들으면 눈이 빨로 太阳辐射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온이 나오면 치온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각각 보기항에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키워드가 아니고요. 뒤에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A 보면 水污染很严重. 물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오염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인데, 자, 반응을 하실 때 오염이 1번일까요? 우란이 먼저일까요? 우란이 먼저입니다. 청취는 소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란, 이게 오염이었나? 더러워지다였나? 고민하지 마시고 우란 읽었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난지저우是海洋.海洋이 먼저입니다. 바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海洋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난지저우 更冷. 更冷이 먼저입니다. 춥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난지저우 资源更丰富. 자원이 풍부하다. 이제 자원이 바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 직독직태가 너무 이제 긴장된 상황이니까 그냥 소리만 资源 들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 잡아봤고, 그다음 6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A는 大气层이 나는데 大气层은 대기층이죠. 그럼 대기층에 대한 설명이 혹시 大气层 나온다면 우리 눈이 어디에 가야 돼요? 大气层으로 가서 바로 옆에를 그 다음에 체크하시면 돼요. 파괴됐는지 아닌지. 그다음 두 번째, 冰川融化速度更差异. 죄송해요. 차이인데 제가 차이의 색깔을 안 칠해놓은 이유는 B에도 차이, 그 다음에 C에도 차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다가 색을 칠해놨습니다. 자, 그럼 B 보시면 冰川, 즉 얼음이겠죠. 얼음이 融化速度, 녹는 속도 차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融化速度 들린다면 그쪽으로 눈을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海陆分布차이인데海陆는 뭐의 줄임말이냐? 海洋, 바다와 그 다음에 陆地, 육지의 줄임말입니다. 海洋하고 陆地, 바다. 그래서 혹시 바다, 육지란 얘기가 나온다면 빨리 C로 가시고 그 다음에 분포에 관한 이야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지난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여러 가지 대상들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바다, 육지 줄여서 하양, 루띠 안 하고 그냥 하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구나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太阳辐射强度에서 태양 복사인데 태양 복사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바보야. 알겠죠? 太阳辐射가 빨리 귀에 들리면 내 눈은 여기에 꽂히고 그 다음에 지향도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그 다음에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보실게요. 7번.
베이징 온도 비 난지 가오인데 이런 게 저도 대학 다닐 때 마찬가지고 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문이잖아요. 비교한다는 건 뭔가 우리에게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합니다.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북극의 온도는 남극보다 높다. 그럼 북극이 높으면 남극은 낮고 남극이 낮다는 거 북극이 높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저처럼 그러셨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비교문에서는요. 어차피 비 다음의 내용은 개사구잖아요. 어법적으로 개사구잖아. 그렇죠? 개사구라는 거는 그냥 붙여진 말, 부사어인 거고 틀은 주술이에요. 주어는 무엇입니까? 베이징 온도, 북극의 온도이고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높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비교문에서는 뒤에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되는 말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비교 대상, 그 다음 두 번째 난지더平均海拔更低最低입니다.平均 평균 하이바, 하이바가 무슨 뜻인지가 아니고 그냥 소리가 하이바 들리시면 돼요. 평균 해발, 혹시 소리가 들린다면 눈이 빨리 위로 꽂혀서 最低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세 번째 베이징 생우品种多 역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물 품종인데요. 그냥 생우品种 들리면 눈이 절로 가시면 돼요. 생물에 많이 살아가는 뭐 동식물들이겠죠. 생물이니까 이런 것들의 품종이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지디地区 극지 지역, 즉 북극 남극 이 지역은 청양청 많이 읽어두세요. 청양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청양은 바로 구린내 나는 공기 해서 오존이에요. O3 오존층이겠죠. 그러니까 오존층 보호가 잘 되어져 있다 해서 청양 들리시면 빨리 눈이 여기로 가고 뒤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제가 키워드를 같이 본 거고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저희 반 아이들도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마음으로 먼저 풀어드리고 같이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드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곧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제가 시험장에 참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第5到7题是根据下面一段话。地球的南北极处于地球自转轴的两端。 자, 우선 우리가 드린 거는 그냥 남베이지, 남북극 요거밖에 안 들려. 그래서 아직은 눈이 어디로 가면 안 돼. 그죠? 그 다음 부분 들어볼게요. 温度都非常低。 뭐가 들리셨어요? 온도 또非常低 들렸죠? 그럼 아까 온도 어디 있어요? 온도 여기 7번에 온도 있죠? 그럼 우리 눈은 지금 온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낮다가 아니고 또 한띠 모두 낮다야. 그래서 모두 낮다 이렇게 메모 남겨놔야 됩니다. 다음 들어볼게요. 不过南极比北极更冷。 뭐가 들으셨어요? 更冷 우선 주어는 난지, 비베이지는 중요하지 않아. 비베이지 빼버리고 난지 更冷 그래서 난지 更冷 해서 5번을 듣자마자 바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아까 어딘가 비교가 있었어. 어디 있었죠? 7번에 A에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얘가 지금 난지 更冷이니까 그럼 얘가 더 높다는 거 얘는 낮다는 걸까? 이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언제요? 나중에 그 12초 문제 읽어준 그 시간에 계산은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메모 그 시간이 뭔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 그럼 어떻게 메모 남길까? 끙디 어떻게 했어 그때 그치? 그러니까 난지 옆에다가 한국어로 끙, 띠 이렇게 써놓는 거죠.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나중에 끙띠에서 더 낫다 그 생각은 나중에 하시는 거고 지금은 얘가 더 낫다라고 했다라고 메모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这是为什么呢？ 왜 그럴까요? 首先，南极洲 자, 제가 약간 중간에 말을 끊었는데 중간에 들으셨어요. 首先 들으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首先 首先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首先 무슨 뜻이죠? 맨 처음, 우선 이런 뜻이죠. 그러면 둘째로 뭐예요? 그 다음으로는 其次라든지 第二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셋째로면 뭐 第三일 테고 마지막이라면 最后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首先에서 메모해 둔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其次라고 내가 그 밑에다 메모해 둔 곳에서 답 찾아야 되니까. 마지막 작가가 얘기한 마지막 원인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最后 혹은 第三 이라고 그 뒤에다가 내가 메모해 둔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 꼭 기억하세요. 首先其次最后 아니면 第一, 第二, 第三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나온다면 순서 빨리 쓰세요. 1, 2, 3 하시고 밑에다가 메모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이건 이따가 해석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냥 공략일 뿐이에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계속 우선은 是陆地，
北极地区则是一望无际的海洋。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들렸어요. 루띠하고 하양이 들렸어요. 아까 루띠 하양 나오면 눈이 일로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뭐가 하양이고 뭐가 루띠였죠? 북극이 베이지가 하양이고 루띠는 육지는 바로 난지, 남극이었죠. 그래서 이게 각각 메모를 남겨놔야 돼요. 그 다음 부분. 由于陆地降温快， 자, 우선은 루띠에 관한 설명이네요. 루띠는降温快. 降温은 사실 뭔지 모르겠지. 하지만 뭐가 들리죠? 快가 들리죠. 그러면 루띠에다가 한국어로 快 이렇게 내가 메모 남겨놓는 거야. 다음 부분. 海洋降温慢。 자, 여기는 반대말로 만이네요. 하양降温만.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 因此，冬季的南极要比北极更冷。 한 번 더 얘기하네. 이래서 겨울철에 남극이 아무튼 더 춥대. 그래서 5번 정답은 한 번 더 확실해졌습니다. 남극이 더 춥대요. 다음 부분. 这是造成两极温度差异的最重要原因。 들으셨어요? 차이 들렸네. 차이. 근데 그 옆에 뭐가 들렸어요? 最重要原因 들렸어요. 그럼 저도 여기다가 중요 원인이라고 써놓을 거예요. 이 남극 북극이 지금 바다와 육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얘들이 나왔다는 거지. 첫 번째에서. 그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올 것 같아요. 其次，南极洲的纬度高。 자, 지츠하고 뭐가 들으셨어요? 웨이뚜 들으시죠? 웨이뚜.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웨이뚜라고 잠깐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살짝 안 들어올 거예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웨이뚜 해놓고 나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럼 아까 우리 소리가 웨이뚜라고 메모해놨잖아. 그럼 빨리 두 번째 이유라는 문제가 나오면 웨이뚜를 찾아가는 거지.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메모해 놓는 겁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太阳辐射相对较少。 자, 하나 드렸다.太阳辐射 이제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거는 두 번째랑 관련된 거야. 그죠? 두 번째는 웨이도, 그 다음 두 번째 太阳辐射 대신에 소리가强도가 들린 게 아니고 少가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저는 少라고 써놓을 겁니다. 다음 부분. 第三，南极圈内几乎每年都有极夜。 자, 띠산으로 넘어갔어요. 띠산. 근데 띠산에는 오직 찾지는 못하고 지혜가 들려요. 지혜. 그래서 여기다가 지혜라고 써놓을 거예요. 지혜. 왜냐면 맨 마지막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혜라고 소리되는 부분을 찾아가시면 되니까. 그 다음 부분. 这种极夜现象最长可达半年左右。 半年 들렸죠? 그럼 여기다 半年 같이 써놔야겠죠? 다음 부분. 也就是说，在这段时间，南极点根本就没有太阳辐 太阳 射。 여기까지 太阳辐射 根本就没有太阳辐射 이때는 태양辐射가 없대요. 그래서 아까太阳辐射였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메이요라고 써놓을 거예요. 메이요. 근데 이거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与此同时，陆地热量也在不断散失，因此南极洲的平均温度比较低。 또 한 번 세기를 박아주네. 난지는 比较低 낮다라고 또 한 번 세게 박아줬어요. 그 다음. 另外，南极洲是世界上平均海拔最高的大洲。 자, 뭐 하나 들렸네요.平均海拔, 평균 해발이. 근데 옆에는 뭐가 들렸어요? 여기 最低가 아니고 最高가 들렸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죠? 무조건 탈락. 그 다음 부분. 而北极地区的平均海拔仅与海平面相当，海拔越高，温度就越低。 키워드는 없고 그냥 하이바, 위에가, 위에 띠, 높을수록 그냥 그렇게 써놓고 因此，南极的气温要相对低一些。 이렇게 해서 또 결론이 디이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뭐겠어요,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이 나오겠죠? 들어볼게요. 5. 关于南极洲可以知道什么？ 자, 1번 문제. 关于南极洲可以知道什么? 남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南极洲에 대한 설명 중에 아까 更冷.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에 나올 거예요. 6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6. 造成南北两极温度差异的主要原因是主要原因是 메모해놓길 잘했죠? 主要原因是 가장 메인의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다가 중요 원인이라고 메모 안 했으면 못 풀어. 정답 그래서 C. 자, 마지막 문제. 7. 根据这段话，下列哪项正确？ 哪项正确? 뭐가 맞냐?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죠? 아까 메모한 친구는 여기다 뭐 메모해놨지? 아까 난지가 更冷, 더 춥다. 그럼 이 문장이 남극이 더 춥다는 메시지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때 12초 동안에 해볼까? 북극 온도는 남극보다 더 높다. 그럼 누가 더 추운 거야? 남극이 더 춥고 북극이 더 따뜻한 거죠? 그럼 이것이 맞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A가 됩니다. 이건 아까 들을 때부터 아예 틀렸고 이거 들렸냐 여러분? 生物品种 한 번도 안 들었죠? 臭氧层 한 번도 안 들렸죠? 안 들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뭐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기 빨리 눈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 소리 옆에 있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론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동요 묻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 공부한 친구만 풀고 공부 못한 친구는 못 풀어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푼다면 빨리 소리 들리는 그대로 그 장소를 찾아가서 바로 옆에 있는 단어랑 함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건 정말 문제를 푸는 가장 모범 답안으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까지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메모하는 연습, 눈으로 쫓아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GP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쓰면서 연습하면 되겠지만 IBT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것도 메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으로 찾아가는 연습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선택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더 많이 들으시면서 계속 눈으로 찾아가는 연습 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찬찬히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고 진짜 지금 약간 대충 푼 것 같은데 정말 이것들이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내용 같이 봅시다. 자, 우선 내용 같이 볼게요. 地球的南北极 지구상의 남극과 북극은 추위하면 어디에 처해 있다죠? 지구 자전축입니다. 自转轴 읽으셔야 돼요. 自转轴 자전축의 양端에서의端자는 첨단 기술할 때 끝단자죠. 그러니까 양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전축 양끝에 있죠. 온도는 모두 非常低 이런 다 알다시피 모두 낮아요. 모두 낮아요. 不过 하지만 난지 남극이 比北极 북극보다 更冷 더 춥다 해서 비교문이기 때문에 남극이 더 춥다라는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들었을 때 첫 번째 문제, 아니 두 번째 문제였죠. 7번 문제였죠. 7번 문제에서 온도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눈은 이쪽으로 갔었어야 돼요. 기억나시죠? 온도를 듣고 이쪽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非常低가 들렸어. 更冷 이게 들렸어. 更冷 그래서 답은 1로 찾고 주어가 난지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국어로 更冷이라고 이렇게 써두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방법들 잘 숙지해 두시고 자, 아무튼 남극이 더 춥대요. 그 다음은 这是为什么呢?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라는 뒤에 원인. 그래서 그 뒤에 아마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 같아요. 다음, 首先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首先 우선 第一 맨 처음 이런 거 들리면 단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각각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마지막은 뭐다라는 그런 메시지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맨 마지막에 第三 맨 마지막 혹은 最后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메모 남기셔야 돼요. 자, 내용 볼게요. 首先 우선南极洲是陆地 남극은 육지입니다. 北极地区则是一望无际的海洋 북극 지역은 오히려 무엇이다? 한번 쳐다봤을 때 끝이 없는 즉 한도 끝도 없는 이란 뜻이죠. 한도 끝도 없는 바다죠. 그래서 각각 陆地 하고 하양 들렸기 때문에 우리 눈이 C로 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다음, 由于무엇 때문에 陆地降温快 육지는 온도 떨어지는 게 빠르대요. 즉 쉽게 얘기하면 육지는 금방 식는 거야, 온도가. 반면에 하양 降温慢 반면에 바다는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느리다. 즉 천천히 식는 거죠. 因此 이로 인해 冬季的南极 겨울철의 남극은 마땅히 比北极 북극보다 更冷 더 춥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쓰기를 다시 한번 봐갖고 这是造成两极温度差异的最重要原因에서 차이가 들렸을 때 지금 남극, 북극 옆에 차이가 들렸잖아요. 그 옆에다가 차이가 들렸기 때문에 最重要原因 듣고 여기다가 가장 중요 원인이라고 우리가 메모해 놨죠. 왜요? 문제 보세요. 6번 볼게요. 造成南极两北极 지 온도 차이的主要原因是 造成 만들어낸다. 남북극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 메인의, 주요하다는 거, 메인의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아까 중요 원인이다라고 했었던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이유니까요. 그죠? 자, 다음 들어볼게요. 다음 내용 보실게요. 其次 여기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其次 아까 首先 우선 其次 둘째로이기 때문에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난지州的 남극의纬도高 제가 여기다 왜 색을 칠해놨냐면 이게 지난달 시험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보기에 이렇게 A, B, C, D 보기에 웨이뚜가 써 있었어요, 여러분. 웨이뚜라는 단어가. 근데 그때 내용은 뭐였었냐면 남극, 북극 얘기는 아니었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요새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 현상은 위도가 높을수록 어떠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였냐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데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웨이도, 위도였어요. 그렇다면 보기를 먼저 보고 이 단어를 웨이도라고 읽을 줄 아는 친구가 소리 듣자마자 그냥 웨이도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웨이도 듣자마자 답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듯 얘가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아니지만 지난달 시험 문제의 정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뭐太阳辐射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오전청 뭐죠? 초양청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쉽게 이런 과학적인 문제도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풀 수 있으려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예요? 많이 읽기. 여러분 청취 독해 쓰기 중에 점수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파트가 뭔지 아세요? 청취 파트예요. 왜요? 이거 읽을 줄 아냐? 모르느냐에 당락이 결정되어 있죠. 그죠? 그 점수가 그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좀 투자해서 많이 읽어둔 친구들, 한자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키우는 친구들이 더 점수를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독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반대말은 무엇인지, 동요는 무엇인지, 그 긴 글을 읽고 이 단어가 어디인지 찾아가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쓰기 다 쓰면서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IBT 본다 하더라도 소리 다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청취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점수가 잘 올라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 말 잊지 마시고 꼭 읽고 많이 읽으시고 이미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 밑에다 다 병음 달아드리거든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자료들을 반드시 읽고 가셔야지 눈으로 보고 가잖아요. 못 풀어요. 방금 느끼셨을 거예요. 웨이도 읽을 줄 알아야지 본인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달 문제였습니다. 제 말 꼭 기억하시고 많이 읽고 가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으로 남극의 위도가 높아요. 위도가 높다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고 웨이도 들렸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태양 복사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죠.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 띠산 셋째로 하고 셋째하고 메모가 들어가야 되죠. 이 남극권 내에서 거의 매년마다 늘 극야 현상이 있대요. 지혜 해석거리였다가 지혜라고 메모했지만 안타깝게도 보기에 지혜는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쓸먹긴 했지만 그래도 바른 방식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러시아 지역이 그 백야 현상 있는 거 아세요? 밤이 이렇게 깜깜해지지 않는 극야예요. 그러니까 해가 없이 그냥 어두컴컴한 시간을 극야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 뒤에 나옵니다. 这种极夜现象 이런 종류의 극야 현상은 最长 가장 길게로는 可达 이룰 수 있다 半年左右 반년 정도 이룰 수 있대요. 也就是说 다시 말하면 在这段时间 이 기간 동안에 남극점에서는 根本就没有 근본적으로 없다 太阳辐射 태양 복사 그러니까 태양의 내리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6개월 동안 햇볕이 안 내리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与此同时 이와 동시에 다시죠. 陆地热量 육지의 열량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미 안고 있었던 그 칼로리 열량 역시나 在某 있다 보단 산시 흩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 없어져 버려요. 이로 인해서 난지州의 평균 온도 남극의 그런 평균 온도는 비교적 낮아지게 된다 해서 그 세 가지 왜 남극이 왜 추운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另外 이 밖에 남극주는世界 평균海拔 평균 해발이 最高的大洲 가장 높은 다조인데 아까 귀 반응 기억나시죠? 평균海拔 그럼 보기 평균海拔인데 가시고 바로 옆에 있는 단어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였어. 근데 아까 거기에서는 낮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最高 가장 높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대륙이에요. 반면에 北极地区的平均海拔 이 북극 지역의 평균 해발은 단지 위 누구와 이 바다의 평면과 그냥 바다랑 바다와 상당하다 즉 똑같다라는 뜻이죠. 바다와 똑같아요. 그리고海拔 위가 해발이 높을수록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죠?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덥든가요? 춥든가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즉 해발이 높을수록 온도는 바로 짱띠 떨어지니까 이로 인해 아까 남극의 해발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로 인해서 난지의 기온 남극의 기온이 마땅히 相对低一些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문인데 집에 가서 이거를 전체 내용을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낱낱이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와 플러스에서 지난달 시험에 어떤 포인트들이 나왔는지 좀 짚어드리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이 단어가 나왔어요. 石破寂寞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이 뭐였었냐면 초나라 군대랑 정나라 군대랑 싸웠었는데 이 초나라 군대가 떠날 때 약간 정나라 군대한테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헷갈리게 하려고, 그치?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군대가 떠나면 자기네 군 그 깃발 휘장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깃발을 뽑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저 멀리서 적나라 군대 어떤 병사가 보더니 지금 초나라 군대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어떻게 아느냐? 휘장이 꽂혀 있는데 초나라 군대 안 떠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초나라 군대가 안 떠났는데 어떻게 그 깃발 위에 까마귀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까마귀가 깃발에 앉아 있는 걸 보고서 이 적나라 군대의 그 군사는 어떤 거예요? 초나라의 계략을 이미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듣고서 책략을 간파하다라는 저 어려운 단어가 정답이 이건 스토리 파악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단어를 공부한 친구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어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아까 육지와 바다를 합쳐서 하이루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이루를 듣자마자 공부한 친구는 이제 하이루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하양, 루디 두 가지를 합쳐놨다라고 이미 공부하셨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쫑시원화가 들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쫑시원화는 중국과 서양의 것을 한데 합친 것이다. 중서양의 문화다라고 꼭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냐면 중국의 이런 지역들이 몇 개가 나오고 그리고 시방 서양의 문화가 한데 합쳐진 것이 상하이파 이 상해파의 문화의 특징이 나왔는데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면 롱허 쫑시원화라는 이게 정답이었으니까 중국의 여러 지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방이 들려서 이걸 합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답이 쫑시원화 요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쫑시가 들리면 중국과 서양을 합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본문 내용이었거든요. 每个省区都有 모든 성마다 다 있다. 그래서 정답이 뭘게요? 分布广泛, 분포가 广泛, 광범하다. 여기저기 있다. 이거 사실 또 5급 수준의 단어죠. 자, 이제 네 번째 보실게요. 네 번째는 본문이 어떻게 나냐면 1方面, 한 방면으로는 빵 한대요. 빵이 뭐죠? 도와주는 거죠. 근데 另一方面, 또 다른 한 방면으로는 또相对 상대적으로 限制 제한했다. 로써 그러다 보이세요? 앞뒤가 반대죠. 그럼 한 방면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한 방면으로 제한을 줬다라는 얘기는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서 정답이 여리 여비 장단점이 있다였습니다. 함께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여리 여비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요건 이 사람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공명, 공명, 공감이죠. 공감이 일으켰다는데 이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마지막으로 이거 빙삐, 빙삐는 가로막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다. 우리는 너무 스마트폰 시대에 너무 시끄럽다. 누가 부르기만 하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조용하게 혼자 있는 거는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가끔은 빙비 와이지에 바깥 세계와 와이지에 바깥 세계와 좀 분리돼야 된다. 가로막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역시 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잘 메모해 주셨다가 내가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물론 이게 온라인이긴 하지만 마치 정말 제 옆에 저의 학생이 있는 것처럼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적응 특강이기 때문에 곧 시험이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들 쓰면서 암기하는 거 혹시 늦었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최소한 읽으시면서 병음을 반드시 그 한자에게 입혀주시고 내 머릿속에 입혀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최신 문제들, 최신 경향들 반복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 정리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듣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 6급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 투자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수고도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고 오세요. 再见!